자, 이제 손익상계 및 공당 구상금으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보는 건데, 재해보상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도 있고, 산재, 보험법도 있고, 선언법도 있고, 등에 따른 재해보상금, 이게 이제 WC입니다. Workmen's Compensation.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수령한 이유라도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근로기준법상 WC 이게 사업주의 책임을 정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근로자, 이제 근로기준법상 WC를 먼저 받고 재해보상 책임을, 두 번째 이제 초과 손해를 EL에서 받는다. 이게 사용자 배상 책임입니다. 근제보험이죠, 근제보험. 그런데 이제 근제보험이 없는 데는 그럼 어떡하냐? 근제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에요. 산재는 의무지만. 그래서 근제보험이 없는 데도 많아. 물론 이제 건설 현장은 대부분 이제 하청업체들 가입을 시킵니다. 그래야 원청에서 일을 주기 전에 근제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을 해. 그래서 근제보험 가입 안 했으면 일을 제대로 안 줘요, 용역을. 그래서 건설 현장은 대부분 이제 가입이 돼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대다수의 사업장은 가입된 데가 거의 없더라. 그러면 근제보험 없으면 어떡합니까? 요건 이제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하든지 뭐 직접 합의를 하든지 그 방식이 있다. 그리고 이것과는 약간 별개지만 이제 민사적인 거는 1번, 2번으로 나눌 수가 있고 3번 형사적인 책임도 따른다. 사업주는. 그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실치사상죄가 해당이 돼요. 형사적 책임. 그래서 사업주는 민사 형사적인 책임을 다지게끔 구조가 돼 있어. 자,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커버해 주는 게 바로 근제보험이고, 사용자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바로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약관이다. 그게 이제 EL, 그게 EL입니다. 이게 W가 아니라 E인데, Employer's Liability, EL. 이 사용자 배상 책임은 보험금을 산정할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공제해야 하는데 이를 바로 손익상계라고 합니다. WC에서 이미 받은 거 공제하고 준다 이건데 이거를 손익상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손해배상 책임의 기본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득금지의 원칙. 손해를 입은 만큼만 주면 돼. 총 손해가 이만큼이면 여기서 일부 주고 여기서 일부 주고 나눠서 주는 거지 이거를 더해서 준다는 개념이 아니다. 바구니에 담는 계란은 정해져 있다. 나눠서 담을 뿐이지. 손익상계를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공제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를 바로 항목별 공제라고 한다. 통으로 공제하는 게 아니에요. 산재에서 뭐 100만 원 받았다. 근데 이제 전체에 받아야 될 게 200만 원이다. 그래서 빼고 100만 원 주면 된다. 이렇게 단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목별로 빼라 이거예요. 항목별로 공제를 할 때는. 그게 이제 항목별 공제가 중요하더라. 그리고 재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합니다. 예전에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었는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종전에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 2022년 대법원 선고가 판례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이제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쓴다. 먼저 요거는 이제 이따가 좀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항목별 공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손익상계 시 항목별 공제 방식을 취하고 그 근거로 산재보험법 조문과 판례 해석을 들 수가 있는데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죠. 동일한 사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는 면제가 된다. 따라서 면제된 책임분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배상이나 보상과의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 동일한 사유라는 말이 해석이 바로 그거예요. 항목, 똑같은 항목, 유사한 항목.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애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애보상 일시금 또는 유족보상 일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이제 장애보상이라든지 유족보상은 연금이 가능하거든요. 다달이 나눠서 주는 것,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러면 손익상계할 때 이 사람이 언제 죽을 줄 알고 80세 죽을지 85세까지 이거를 연금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시보상으로 전환시켜. 일시보상금으로 전환시킨 것을 손익상계하는 거예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양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애보상 일시금 또는 유족보상 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합의금을 따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받은 게 있어? 그거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 그게 바로 이제 손익상계의 개념을 산재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재에서도. 하지만 그거를 연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연금에 대해서는 손익상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제 개인 합의를 보던 뭘 따로 받던 이렇게 하더라도 손익상계에 대한 이거는 이제 이 법률 조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잖아요. 산재보험법. 예. 그래서 요거는 공단의 입장인 거지. 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을 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단의 입장인 거지. 공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손익상계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연금에 대해서는 손익상계하지 않겠다.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연금에 대해서는 일시금을 연금으로 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손익상계 따로 하지 않는다는 거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예. 상병보상연금은 앞단에 한번 잠깐 나왔었죠. 거기 상병보상연금 184페이지에 있죠. 예. 산재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 후 2년이 경과해도 완치가 되지 않으면 1급에서 3급 폐질 등급이라고 그래요. 이제 굉장히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혼자 자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 이런 사람은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병보상연금에 해당이 되는 거.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들이 이제 적용을 하겠지. 우리는 크게 상관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판례 해석을 보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가 동일한 사유냐? 동일한 사유란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동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보험급여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 휴업급여면 휴업급여, 휴업손해, 또 장애급여는 상실수익, 이런 식으로 같이 비슷한 거, 치료비는 요양급여, 매칭되는 것들 있죠.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험금으로 수령한 휴업급여금과 장애보상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성질을 달리하는 적극적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비 2번 휴업손해 3번 상실수익 이런 식으로 항목별 공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플러스가 됐는데 여기서는 뭐 마이너스가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된 거를 플러스해서 땡겨와서 채워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요거대로 마이너스 된 거는 못 받는 거고 플러스인 거, 초과액이 발생하는 거는 준다. 이게 서로 상호 보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목별 공제를 하는 방법. 산재보험을 수령했을 경우를 하나 예를 든 거예요. 민사상 손해배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 급여라고 해요. 급여. 산재보험은 보통 급여라는 표현을 하고 그래서 수급권자라는 표현을 해요. 급여의 수급권자. 사용자 배상 책임은 1번에서 2번을 뺀 건다. 그래서 적극적 손해, 치료비 쓴 거,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급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비급여 치료비를 초과 손해로 보고 지급을 하고, 향후 치료비는 산재에서는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일부 이제 뭐 치아 보철이라든지 뭐 이러한 일부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이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범용적인 거에는 없다.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향후 치료비를 준다. 여기서 기발생 간병비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차액을 준다. 산재에서도 간병료를 줘요. 간병료 줍니다. 많이 안 줘서 그렇지. 어쨌든 차액이 있으면 차액을 준다. 그리고 향후 개호비도 여기서 간병급여를 주면 여기서 차액을 준다. 장례비도 여기서 장의비를 주면 차액을 주는데 보통은 산재에서 주는 장의비가 더 많이 준다. 산재에서 주는 장의비가 더 많이 줘요. 소극적 손해는 휴업급여를 계산을 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보통은 대부분 99.9%는 입원 끝났다고 해서 바로 퇴원하는 사람, 치료를 끝내는 사람은 없어. 보통 이제 입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통원을 하지, 통원. 그 다음이 이제 치료가 끝나는 거죠, 3번이.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 문제상으로는 치료는 항상 2번까지야. 2번 끝나면 바로 통원 없어. 그게 왜냐면 문제를 풀기 심플하게 하려고 그렇게 내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어때요? 현실에서는 통원하지. 통원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론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없다. 나 이제 퇴원해야지 몸 다 낫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통원 기간을 거치죠. 그래서 2번 통원, 치료 종료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산재에서 얘기하는 휴업급여는 민사상으로 얘기하는 이번 휴업손해하고 좀 달라. 민사에서는 입원한 기간만 인정을 해줘요.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노동력이 100% 상실됐다고 보고 입원 기간만 인정을 해줘. 하지만 산재에서는 통원 기간도 잡아줘요. 휴업손해로. 그럼 여기서 산재는 이만큼의 기간을 둬서 휴업급여를 주는데
민사에서는 요만큼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재에서 A라고 할게요. A에서 1번을 빼면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 통원기간의 일시수익도 같이 공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기간하고 매칭시켜서. 근데 현재 실무나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방식이다. 예. 그래서 이 산재에서의 휴업급여는 통원기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통원기간 중 일시수익도 같이 손익상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치료가 끝난 이후의 일시수익과 장애급여를 서로 상계를 시키고, 정신적 손해는 여기는 위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전액 주면 됩니다. 보통 부상위자료는 이제 보험사별로 이렇게 진단 주수나 뭐 등급 이런 걸 적용하고, 장애위자료는 대부분은 뭐 기준금액 곱하기 장애율 이런 식으로 피해자의 과실은 10분의 6만 적용합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산재에서 요양급여로 20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실제 내가 쓴 치료비는 급여 치료가 200만 원, 비급여가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EL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비급여 100만 원은 받을 수 있더라. 그리고 향후 치료비로 성형수술비 150만 원 견적이 나왔어요. 하지만 산재에서는 안 줘.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받는 거다. 그리고 일시수입이 이번 기간 중 일시수입이 500만 원이 산정이 됐어요. 뭐 하루 일당 뭐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기간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의 일시수입을 받고, 사실 이번 기간의 일시수입도 우리가 법원 방식은 계산의 편의상 월로 환산시켜, 월로 환산시켜서 월 호프만 계수를 적용을 시키거든요. 근데 실무에서는 호프만 계수 없이 그냥 일수만큼, 일수 곱하기 일당 이렇게 계산을 해. 그게 이제 실무 방식과 법원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그러면 우리 문제 풀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돼. 예, 법원 방식으로. 실무 방식은 나중에 실무할 때 쓰시고, 문제 풀 때는 법원 방식으로 월로 계산하면 돼요. 하루를 입원하건 30일을 입원하건, 예, 그렇게 이제 월로 계산하더라. 사실 30분의 1개월과 30분의 30개월, 그러니까 30일 다 입원한 것과 30일 중에 하루 입원한 거, 30분의 10일 입원한 거, 예, 이게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일수를 적용하는데, 우리 법원 방식으로 해서는 계산의 편의상 그냥 한 달을, 예, 다 통으로 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치료기간 이후 일시수입, 이게 2천만 원이다. 장애급여는 1600만 원이다. 그럼 차액을 준다. 이거는 마이너스 200인데 산재에서 받은 게 700이니까 마이너스 200이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을 딴 데서 꼬우는 게 아니라 그냥 빵원이다. 예. 왜? 항목별 공제니까. 항목별. 같은 항목끼리만 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위자료는 그냥 다 주면 되죠. 예.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이런 식으로, 예, 서로 공제를 하면 손익상계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뒤엔 이제 거기에 이제 손익상계뿐만 아니라 과실이 들어갔을 때, 피해자 과실이 들어갔을 때 과실상계는 어떻게 하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좀 내용이 좀 전환이 되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예, 이제 복습 철저하게 하시기를 이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